자, 드디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손목시계가 출시가 됐습니다. 최초예요. 네, 최초입니다. 예, 어디서도 이 KF-21 이 손목시계를 구매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 케이스부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싹 이렇게 까면 걸치면은 아주 단단해 보이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반짝반짝 빛나네요. 야, 시계 중앙 바로 위에는 KF-21이라는 로고가 딱 각인이 돼 있고요. 바로 밑에는 전투기의 이 형상이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무엇보다 지금 눈에 띄는 게 뒤쪽이요. 아, 이 앞에도 멋있지만 이 뒤에 야, 제대로 새겨졌잖아요. 이 뒤에 각인된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게 차고 다니면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요. 저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죠. 시계 진짜 잘 나왔네요.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가죽을 끼는 이 부분에도 KF-21. 로고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 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신경을 아주 많이 썼네요. 곳곳에 다 넣었군요. 그리고 이 KF-21 시계의 이 시계 줄,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빨리 안 상해요. 부식이 잘 안 되고. 부식이 되는 게 경우에 이제 가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요. 오래돼도 이 소가죽은 튼튼하게 세월을 견딥니다. 야, 정말 잘 나왔습니다. KF-21 손목시계. 그동안에 이제 KF-21 손목시계가 안 나오나 했었거든요. 전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KF-21 손목시계. 가격대가요, 그리고 이게 한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만 특별히 할인을 해서 9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가격도 좋네요. 가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만 원까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요? 상태에 따라서. 대표님 또 시계는 잘 하시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안 하는 99,000원에 여러분께 특별 판매를 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 TV에서만 판매하는 KF-21 손목시계.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빨리 당장 구매를 시작해 보십시오.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이 그냥 개편일 뿐. 항공전력과 해상전력 중심으로 급히 지금 바꿨는데 되게 서둘렀어요. 1년 사이에. 이게 중국 때문이라는 겁니까? 특히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 서둘렀어요, 미국이. 동북아 항공전력이. 주일 미군 항공전력에서 그 시중에 알려져 있는 거는 2개의 대대 F-35B예요, 이학군이. 거기 2개의 대대 플러스 본토에서 파견되는 임시 파견되는 F-35B 1개 대대가 합류를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기사가 되거나 알려져 있는데 이걸로 안 끝나. 그럼 또 뭡니까? 하나가 더 왔어. 현재 4개. 4월부터 지금 그러니까 전례가 없어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3개 부대를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대대입니다. 자, 지금 이게 중국이 대한민국 서해 해상에 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서해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동북 공정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근데 이거는 서해 공정이라고 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를 내해화시키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두고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근본 이제 뿌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 항공력을 이제 증강을 시작을 했던 시점인데.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또 뭐 F-15K라든지 우리도 전력 증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했었지 크게 생각 안 했던 게 이제 만 20년 지나니까 이제 현실로 등장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에 와 있는 미군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언론에서 잘 아직 다루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이 현재 그 지형상 지리상으로 보면은 그쪽 지역이 이제 뭐 전통적으로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북해함대, 그 북해함대 이제 칭다오, 청도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따렌. 제가 다 2번 다 가봤는데 상당히 뭐 아주 넓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쪽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 이제 서해안 태안반도,
뭐 평택 뭐 이런 쪽으로 딱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쪽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쪽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제 위치 요충지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올라가면 청도에서 칭다오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북경 가까워요. 이게 아주 이 중국의 전략적인 그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를 상당히 자기들의 내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뭐 EEZ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서로 이제 맞부닥쳐서 겹치고 이제 하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한 20년 동안 조용했었죠. 근데 이제는 본격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이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언론들은 야, 요 자체만 얘기하고 있지. 미군이 근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지리상으로는 북해함대, 칭다오, 청도죠. 그다음에 따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선소, 함정을 만드는 조선소도 거기에 강남 조선소라고 아주 유명한 조선소가 또 그쪽 지역에 북해함대 쪽에 있어요. 그 지리상으로. 그래서 이 서해 구조물이 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밑에 이제 설치를 하면서 넓히는데 이게 또 최종 목표는 자기들이 이제 이 대만을 이 본토죠. 여기서 대만을 침공할 때. 그 오른쪽에는 이제 저기죠 남사군도라고 해서 뭐 베트남, 필리핀이 다 이렇게 물려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제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해함대, 청도나 다른 데서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여기를 이제 길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막 갖다 말뚝박기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걸 이제 자기들 주장하면서 어떤 그 항로 일종의 좀 여유 있는 양쪽으로 이격거리가 있는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초기 단계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심각한 거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 나 참 아쉬운 아니, 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난달에 먼저 정부에서 그 이제 실무자들이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우리 똑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겠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그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 동북아 군사 그 전력 문제가 얘기를 또 연결이 안 돼.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한미군 감축설. 근데 사실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린 이유가 주한미 지상군 감축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4,500명의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 안 들어오는 걸로.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뭐 한미 간에 이제 이견이 생겨서 뭐 헤어지거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 그리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평택 기지를 뭐 중국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평택 기지는 지상군 기지야, 항공 기지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엉뚱한 평택 기지가 뭐 우리 동북아시아 전체 뭐 아시아 제일 큰 뭐 군사 기지라 미군 기지라고 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고 그 밑에 왜 오산은 얘기 안 해? 오산. 그러니까요. 전투기 부대 있는. 그다음에 군산 있고. 근데 이게 다 서해 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역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미 국방성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뭐 북한을 상대로 주한미 지상군 그 4,500여 명의 그 스트라이커 여단을 보낸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이제 대만 전쟁 일으키고 그 함정들이 내려올 때 그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지상군이 이렇게 뭐 바다를 이렇게 수영해 가서 뭐 차단해? 스트라이커 여단이 뭐 장갑차가 물로 가? 이제 그게 아니고 항공 전력을 재편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그 5월 초순에 오산 에어파워가 한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했는데 그날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A10C를 퇴역한다 보낸다. 그거를 이제 겸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이제 북한 상대로 A10C 역할이 있어서 해왔는데 또 미 국방성에서 어떤 그 전투기 전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좀 구형 전투기나 공격기 퇴역시키는 게 지금 과제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결말을 내기 위해서 A10C를 다 본토로 빼가지고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상 작전에서 중국의 함정 상대로 공격을 하기가 좀 제한이 돼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그 철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얘기 나온 게 군산에 있는 F-16과 오산의 F-16을 부대를 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감축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A10C 빼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중국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효율화, 현대화 한쪽에 집중하고 군산은 이제 향후에 먼 훗날 2030년대 중반에 이제 뭐 F-35A가 글로 들어오긴 할 거예요. 나중에 철수하는 게 주한미군군이 아니니까. 그때 대비해서 활주로 재공사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비워놓는 공간. 오히려 중국이 이제 대만을 향해서 전쟁을 이제 했는데 주한미군도 공격을 하면은 전투기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군산에도 전투기가 있어. 그럼 거기를 또 미사일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투기 없으면 일단은 그
우선 타격 그 대상에서 두 번째로 밀리거든.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게 또 보존이 되는 거야 기지가. 그러면 오산 뭐 패트리어트나 이제 뭐 사드가 있으니까 맞겠지만은 네. 오산에 일단 집중 배치하는 거는 미국 측에서는 이제 중국 함대가 움직인다, 뭐 사전에 미사일 쏠 것 같다면 조경부에 의해서 이 F-16이 다 출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마치 우리 미드웨이 해전 때처럼. 예.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모으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중국의 그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공격 받아서 다 파괴되지 않는 조건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폭격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드론을 해서 다 뭐 박살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러시아 폭격기가 그냥 길거리에 활줄에 그냥 다 있었잖아, 여객기처럼. 네. 그럼 당연히 파괴되지. 근데 이 동북아시아에 뭐 일본 항공자위대나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나 기본적으로 쉘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뭐 서해안 중심으로 그 옛날 97년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중국을 향해서 기지 건설한 게 이제 20전투비행단 그리고 19전투비행단이 있는데 이거 되게 엄체호가 대단해요. 산속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산속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거를 적용하기 드론이 날라와서 뭐 가볍게 파괴한다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결국 네. 탄도탄은 이제 뭐 날라오겠지만은 그래서 뭐 뚫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 별도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 지금. 러시아와 이 대한민국 다르죠. 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탄도탄과 순항 미사일이 날라올 텐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주한 미공군의 이제 F-16 역할은 이게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하푼 미사일. 하푼이요. 예, 함정을 때려잡는 하푼 미사일을 이제 운용하는 개량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 공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 공군의 하푼. 물론 이제 미 해군 해병대 특히 뭐 기존의 레가시 호넷의 하푼은 4발까지 달아요. 4발까지. 그게 이제 이아쿠니 기지에 3월까지인가 2월달까지 배치가 돼 있었어.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그 상황은 그래서 주한 미공군의 F-16의 어떤 그 대함 공격 능력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 개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전자 주사식 에이사 레이더를 뭐 교체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푼 미사일 발사하는. 자 그러면 이 주한 미공군의 오산 기지에다 모아놓는 F-16 역할이 뭐냐? 네. 중국의 그 북해함대 데려오는 걸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이 이 서해 PMG 안팎에서 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이 해군 훈련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을 했고요. 이것이 뭐 푸젠함인지 뭐 랴오닝함인지는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추정하는 거는 이제 푸젠함이 이제 시험 테스트 겸해서 했다. 활동을 했다.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게 푸젠함이 아니고 라오닝함이다. 라오닝함에 이제 개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전투기 훈련을 또 이 전례 없이 이쪽에서 우리 이제 서해죠. 그쪽에서 이제 끌고 와서 했다. 이게 좀 뭐 상당히 상징적이다. 그러니까요. 이 푸젠함만 해도 뭐 J-15 전투기 그리고 J-35 전투기 등 한 70여 대 정도의 함재기를 탑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게 J-35는 아직 뭐 양산 배치, 실전 배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은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제일 먼저 보도한 그 매체에서는 우리 국내 매체에서는 푸젠함에다가 그걸 이제 결부시킨 거야. 근데 일본 측 그 보도에서는 그게 아니고 라오닝에서 J-15가 대대적으로 훈련했다 또 이렇게 나오고. 랴오닝함이. 근데 어쨌든 항모 중국의 항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근처 우리 서해안 쪽에서 이제 본격 훈련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죠. 이거를 이제 가동을 시켜서 길목을 트면서 그 대만 쪽. 타이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오른쪽이죠. 그렇죠. 타이페이의 이쪽에 지룽 쪽인데 그쪽을 이제 뭐 상륙을 한다든지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다. 이제 그런 훈련을 좀 우리 서해 아주 인접한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상황이 결국 이제 이쪽에서 대만 그 왼쪽에서 훈련을 했던 게 이제 이쪽까지 옮겨오고 있다. 우리 근처까지.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상황이.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데 자 그러면 또 기사가 또 비슷하게 담겨 있어. 좀 답답한 게. 어떤 기사입니까? 아니 그 뭐 특정 기자분이 썼는데. 뭐 우리 그 한미 연합 훈련이 항공 훈련이 전투기 훈련이 한 6개월을 상정해서 뭐 이 F-35B가 뭐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훈련을 한다. 근데 이제 그게 1월 달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는데 그걸 한 4월 기점을 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또 훈련을 뭐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 미군 항공 전력에서 그 시중에 알려져 있는 거는 2개의 대대 F-35B예요. 이아쿤이 거기 2개의 대대 플러스 본토에서 파견되는 임시 파견되는 F-35B 1개 대대가 합류를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기사가 되거나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걸로 안 끝나. 그럼 또 뭡니까? 하나가 더 왔어. 현재 4개. 4월부터 지금 그러니까 전례가 없어.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3개 부대를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대대입니다. 4개. 4개 대대. 네. 1개 대대가 보통 한 12대 정도 되나요? 12대 아니면 이제 부대에 따라서 10대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48대로 이제 상정을 하면은 이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가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네, 그게 바로 이유가 이쪽에 서해안 쪽에서 지금 중국 항모가 아주 막 활동이 강화된 거. 이것을 유사시에 타격을 하려면 훈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쿠니는 또 우리 쪽 부산 쪽도 가깝고, 네. 그래서 이쪽이 제주도 쪽 방면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이와쿠니 여기 있으면은 부산이 여기 있고 대마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제주도 있고 이쪽이 이제 항모가 하면 이쪽 가까워요. 가까워. 그래서 훈련을 이제 집중하는 데가 광주 기지에서. 광주 기지 서해안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군산 기지는 뭐 비워두기 시작하면서 네. 오히려 광주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동북아의 미군 그 항공전력이 광주 기지에서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군산도 했었고, 근데 군산은 좀 비워두는 쪽으로 가서 네. F-16을 한 군데 모아서 오산에다가 집중 배치하면서 하푼을 이제 달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필요 없다, 구형이다, 미국의 어떤 예산 정책 이것들에서 야 A-10은 본토로 빼서 지금 이제 보내라, 끝내버리자. 네네. 얘는 뭐 해상 공대함 미사일 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네. F-16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만 개량하면은 장착이 된다, 하푼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강화 변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쿠니의 F-35B가 4개 대대가 뭐 한꺼번에 때로 달려, 스텔스 전투기가 때로 달려들어서. 근데 이제 이게 주한 미군군의 F-16에 하푼다는 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이 F-35B가 아직 그 블록 4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블록 4 개량을 안 넘어갔죠. 그렇죠. 미사일들을 지금 공대함 미사일을 아직은 운영을 못 해요. 공대함을. 네, 뭐 제이담이나 뭐 GBU, 뭐 12 같은 거는 제대로 쏠 수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좀 짧잖아. 그리고 이런 전투기는 뭐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나 저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데서 효과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전투기를 전술적으로 운영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해상이란 말이에요. 해상에서는 공대함 미사일 역할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무장이죠. 그래서 이제 F-16을 동시에 이제 개량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F-35B 4개 대대를 원활하게 동원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강습 상륙 모함 헬기 모함인 아메리카급에서 이제 그걸 또 일부는 두 개 대대를 실는다면은 2개 대대는 이렇게 와서 뭐 광주 기지로 와서 바로 이제 유사시에 타격을 나갈 수 있는. 스텔스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F-16이 하푼으로 이제 상대방의 그 항공모함이나 함정들을 뭐 레이더 중심으로 파괴를 시켜. 네. 그러니까 뭐 눈을 다 파괴시켜. 그러고 이제 혼란 와중에 스텔스 전투기가 좀 근접해서 이제 정밀 유도 폭탄을 이제 투발하는 거죠. 그런 전술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전투기 전력이 이렇게 해서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괜히 뭐 전쟁이 뭐 아직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은 마치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럼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추정입니다. 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이런 교전이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공군은 움직이지 않죠. 이게 이제 좀 난제죠. 동원이 되면 효과를 발휘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친해진 북한을 또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되는 또 상황도 있고 그게 이제 변수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그럼 주한미군군의 F-16이 네. 하풀 운영의 목적으로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산 기지에서 뜨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네. 그 주일 미군 기지로 옮겨서 뭐 가데나나, 그렇죠. 오키나와 그런 데서 또 출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제 변동이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한테 이제 미국의 미 정부에서 대한민국한테 요구하는 게 내가 이렇게 지금 전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으니 너가 참전 안 하겠지 하면서 그러면 북한은 네가 알아서 막어. 나 지금 바빠. 나 거기 여력 없어. 네가 다 알아서 막어. 뭐 항공 전력이든 해상 전력, 수중 전력, 지상 다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만약에 스트라이커 여단에 남아 있으면은 이게 마치 2차 대전 때처럼 뭐 필리핀에서 뭐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히면 그 역사의 네. 악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수 없다. 대신 빼고
그렇게 해서 개편을 하겠다. 이게 이제 뭐 감축이다, 철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면 개편이에요.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이 그냥 개편일 뿐. 항공전력과 해상전력 중심으로 급히 지금 바꿨는데 되게 서둘렀어요. 1년 사이에. 이게 중국 때문이라는 겁니까? 특히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 서둘렀어요. 미국이. 동북아 항공전력이. 그래서 앞서 뭐 먼저 방송에서 이와쿠니 기지의 함재기 중에 그 슈퍼원의 블록 3가 막 급히 배치가 됐다. 22대. 그 얘기도 했었고 F-35C도 이제 그 사이에 달려와서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다 와 있어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가데나에 본토에서 파견된 F-35A 미공군에. 그리고 F-16 부대도 있고 F-15E. 그러니까 미국의 중요한 핵심 항공 전력은 다 지금 배치가 막 골고루 돼 있는 중에 주한 미공군의 F-16에 이제 개당 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걸 지금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중국하고 만약에는 가정과 설정을 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제 거꾸로 지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분위기는 똑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걸맞게 중국의 항공 전력에 걸맞게 동북아시아에 미군 나와 있는 미군 전력이 뭐 전투기 F-15C 그 당시에 이글 전투기 뭐 A사 레이더를 장착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근본적인 이슈가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알립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도 자꾸 알립니다. 환기를 시키고 이제 경고를 올리고 우리도 준비돼 있어. 이러면도 뭐 전쟁 일으키겠어?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발빠르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다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거 리스크가 이게 내가 대만 먹으려 했는데 저렇게 옆에서 달겨들면은 이게 좀 확률이 떨어지네. 저쪽도 전투기 뭐 우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데 성능이.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나 이제 그런 거 경각심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언론지상 자꾸 이게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이유가 서로 이제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만 미루게 되고 사실 그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흘러왔어요. 긴장된 상태로 특히 일본이 우리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고 바로 끌려 들어가니까 전쟁에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사정에 의해서 좀 옆으로 좀 미루고 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미군의 항공 전력 전투기 중심으로 전투기죠. 상당히 현대화됐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쪽 유럽에는 신경 안 써요. 항공 전력. 지금 이거 비교해보니까 신경 안 써. 역시 미국한테는 이 동북아 이 사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진주만 그거를 이제 연상을 이제 많이 이제 되뇌이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진주만 하면 또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미국을 도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지. 뭐 패전국이니까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말 들어야지. 그게 잘 보여야 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내 언론인데 이렇게 상황이 이게 전쟁으로 이제 비하가 안 되고. 이게 계속 긴장 상태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뭐 미국도 어떤 경제력 문제라든지 군사력 문제가 또 한계가 이제 봉착하면은 결국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의 손을 이제 뿌리치고 자기가 핵무기를 왜냐면 지금 뭐 플루토늄 뭐 이렇게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 군사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독립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것을 또 우려하는 또 매체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내용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가오는 미래, 가까운 미래에는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좀 살짝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손목시계가 출시가 됐습니다.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어디서도 이 KF-21 이 손목시계를 구매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케이스부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싹 이렇게 까면 걸치면은 아주 단단해 보이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반짝반짝 빛나네요. 야, 시계 중앙 바로 위에는 KF-21이라는 로고가 딱 각인이 돼 있고요. 바로 밑에는 전투기의 이 형상이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무엇보다 지금 눈에 띄는 게 뒤쪽이요. 이 앞에도 멋있지만 이 뒤에 제대로 새겨졌잖아요. 이 뒤에 각인된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차고 다니면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요. 저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죠. 시계 진짜 잘 나왔네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가죽을 끼는 네. 이 부분에도 KF21. 야, 로고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 예, 네. 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이것까지도 신경을 아주 많이 썼네요. 곳곳에 다 넣었군요. 예. 그리고 이 KF21 시계의 이 시계 줄,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빨리 안 상해요. 부식이 잘 안 되고. 부식이 되는 게 경우에 이제 가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요. 네. 오래돼도 이 소가죽은 튼튼하게 예, 세월을 견딥니다. 네. 야, 정말 잘 나왔습니다. KF21 손목 시계. 그동안에 이제 KF21 손목 시계가 안 나오나 했었거든요. 전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KF21 손목 시계. 가격대가요. 그리고 이게 한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께만 특별히 할인을 해서 9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유, 가격도 좋네요. 가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만 원까지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상태에 따라서. 대표님 또 시킨 잘 하시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안 하는 99,000원에 여러분께 특별 판매를 합니다. 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 TV에서만 판매하는 KF21 손목 시계.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빨리 당장 구매를 시작해 보십시오.